안녕하세요. 다산수학 원리탐구학원의 최고 선생님입니다. 지역의 중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출제의 경향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었거든요. 이 다산 세범중학교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산동 지역의 한강중학교, 다산중학교, 그리고 세범중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2024학년도 중간고사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 지역의 수학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가 됐었던 그런 경향들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의 여지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 우리 내신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전체 학생들의 A등급 받는 학생들이 35%에서 40% 정도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보편적인 교육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 시스템이었지만 변별력을 기르거나 학생들이 어떤 실력,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변별력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내신 평가가 조금 더 어려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우리 경기도 지역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예년에도 단답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세범중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잘 보면 논술형 문제가 드디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줘야 될 건 이 논술형 문제 중에서 세트형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트형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1번 문제를 못 풀면 2번 문제를 못 풀고 1번과 2번 결과를 이용해서 3번 문제를 푸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논술형 문제, 서술형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평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세범중학교 내신 평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금년도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각 학교마다 개별 섹션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세범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3학년 내신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논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다. 이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논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문항은 전체 5문항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배점은 43점입니다. 한 문제 배점이 7점, 8점, 8점, 10점짜리가 2개. 그리고 잠시 뒤에 보실 것처럼 논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에서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 1점이에요. 하지만 풀이과정을 잘못 썼다 그러면 2점이 감점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풀이과정을 쓰는데 좀 주요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험 문제는 교과서 수준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학원리탐구학원이 우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이 표는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자료였었는데요. 전체 우리 세범중학교 3학년 학생들 문제에서 좀 주목해줘야 될 문제들은 7번 문제, 그리고 5번 문제. 이거는 제곱근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조건. 특히 7번과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발표되어 있는 게 4번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잠시 뒤에 풀이도 해드리겠지만 어쩌면 이 문제는 전체 학생이 다 맞게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시문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주어져 있었던 것 외에 또 존재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10번 문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논술형 문제는 5문제 전부 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 세범중학교 문제의 특징은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중구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시키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이시키면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 x제곱이 a라고 한다면 이쪽에다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쓰고 여기에다가는 답을 이렇게 쓰고 막 중구난방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작성을 할 때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문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 잘 쓸 수 있게 좀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 기본 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제발 학교 수업 좀 충실히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런 프린트 과제물이나 수행평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리 논술형 문제 출제된 것처럼 단원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제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문제 출제 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 자체를 중학교에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문제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거, 많이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제법 함정에 빠질 만한 문제들이 좀 몇 문제씩 있어서 그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곱근호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 줘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 보면 제곱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린 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절대값 a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기준값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그런 값을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수값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는 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루트 a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값 a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은 a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경우는 a가 0 이상일 경우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2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루트 마이너스 2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5란 뜻이에요. 25란 뜻이어서 이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죠.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결국 a는 5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16의 제곱근이 아니라 루트 16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4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4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4의 음의 제곱근을 우린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학생들은 금방금방 아마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자, 우리 2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빠르게 문제를 풀 때 간단한 문제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라고 주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니까 여기 그냥 우리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됩니다. 이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되는 거여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2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Q점의 좌표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양의 방향으로 2루트 2만큼 갔고요. 그리고 이 P점의 좌표는 어디에서 1부터 시작을 해서 음의 방향으로 2루트 2만큼 간 거죠. 이게 P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PQ의 선분의 길이를 찾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의 2 루트 2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만큼이 되는 거여서 여기는 4 루트 2 마이너스의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주어져 있었던 한 변의 길이 관계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이 달라집니다. 3번 문제는 제곱근호 안에 있는 수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제곱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자연수가 된다고 주어져 있는데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어떤 게 되면 되죠? 제곱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a가 0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우리 자연수는 조건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우리는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180n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하죠? 180을 소인수분해 줍니다. 우리가 180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만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건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n은 5의 배수이면서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는 관계를 따져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조건을 보게 되면요, 가능한 n은 5 곱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합니까? 5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얼마야? 20. 여기 5 가능하고요. 5 곱하기 3의 제곱을 접근을 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45. 그 다음에 5 곱하기 4의 제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80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숫자를 찾아 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720이라고 하는 수는 80 곱하기 얼마라고 쓸 수 있습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여서 여기도 가능하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수는 뭐밖에 없죠? 90입니다. 90.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입니다. 이 4번 문제는 은근 귀찮아요. 은근 귀찮아서 대소관계를 따져줄 때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실수 대소관계를 우리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실수 대소관계는 두 수의 차로 생각해 줍니다. 실수 대소관계는 두 수의 차로 생각을 해서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얘가 0보다 컸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수가 당연히 작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실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a 루트 3이 있고 뭐 1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1 플러스 a 2 루트 2 뭐 이런 숫자들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값들이 있을 경우에는 차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 줍니까? 제곱에 차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위에 있는 이 관계 하나만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셔도 돼요.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a에서 b를 한번 빼볼게요. a에서 b를 빼보게 되면 1 플러스의 4 루트 2 마이너스의 2 루트 2 마이너스의 3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여기는 2 루트 2 마이너스의 2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를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8, 여기는 루트 4니까 얘 0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7이야. c가 7이어서 우리 어떻게 갑니까? a랑 c만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c-a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c-a를 우리가 해보게 되면 이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7-1 4 루트 2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6 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루트 36,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32, 0보다 크다. 결국 뭐가 더 크다는 얘기죠? c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진 것처럼 3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대소관계 따져주는 것도 같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번 문제는 비교적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치고 좀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여기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루트 a 제곱을 확인해 보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절대값 a가 되는 거여서 여기는 a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a의 값에 따라서 루트 a 제곱의 값이 결정이 돼요. 수학에서는 문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 관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떤 사실이냐면요. x는 음수, 그리고 y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y가 이만큼에 있다라고 한다면 x는 이만큼, x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x 제곱을 구해줘야 되는데 x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얘를 우리가 그냥 준식이라고, 주어져 있었던 식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준식이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저 앞에 있는 수는 양수니까 양수 그대로 바깥으로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y가 양수니까 y제곱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y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야. x 플러스 y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우리는 실수하기 쉬운 게 x 플러스 y입니다. 그러면 그냥 덧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떤 수죠?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특히 x가 음수인데 x의 절대값이 더 커요. 결국 이거의 부호가 뭐란 얘기입니까?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 값이 제곱이 되면 앞에 무엇을 달고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지 양수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y-x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서 양수를 더해준 것과 똑같죠. 왜? 마이너스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는 양수예요. 그럼 우리의 주어져 있은 저 준식이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에 y-x라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x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얘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소거를 시켜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에 3y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식을 잘 변형시켜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루트 27 플러스 루트 12가 괄호 안에 있으니까 3루트 3 더하기 2루트 3 나누기에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역수 써주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에, 자, 우리 이렇게 분자에 다항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괄호를 치고 생각해 주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아요. 결국 약분을 해주면 루트 4 마이너스의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 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루트 3에 2 마이너스의 루트 3 마이너스에 2 플러스의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결국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슨 법칙 쓴다고요? 분배 법칙을 써서 10루트 3 마이너스의 15 마이너스 2 플러스의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죠. 결국 얘는 11 루트 3 마이너스의 17이죠. 마이너스의 1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a는 마이너스 17, b가 얼마? 1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 8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차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2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공통인수가 2x-1로 주어져 있습니다. 공통인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각각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될 거거든요. 결국 6x의 제곱 플러스에 2x-의 5라고 하는 값이 2x-1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보면 우리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1차 항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6이니까 얘는 3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얼마?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플러스 5라고 우리가 써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6x의 제곱 플러스에 얼마가 되는 거죠? 7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여서 a가 얼마?
7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x제곱 플러스의 9x-의 b라고 하는 이 값도 역시 2x-1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계수를 정리합시다. 계수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1차항 계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차항 계수가 9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죠? 여기가 5가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이 계수 관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2x의 제곱 플러스에 9x-5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결국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차 b를 구해줘야 되니까 7-의 5가 얼마라고요?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물론 선생님 이게 객관식 문제니까 저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럼 우리 얘 뭘로도 구할 수 있죠? 나머지 정리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f의 2분의 1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 하나만 볼게. 6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에 2분의 1 x-의 5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결국 이거 a죠. a. 2분의 1 a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7만큼이 되는 거여서 a가 얼마? 7. 이렇게 인수분해하지 않고 값을 대입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선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직접 써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는 다항식의 계산 문제인데 복잡하게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x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각각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대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좌변으로 3을 이항시켜 주게 되면 x-3분의 루트 2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우리 양변을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해 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의 6x 플러스의 9는 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의 6x의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7 더하기 8이 되니까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문제는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변형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이 12번 문제도 역시 주어져 있었던 식을 전개를 시켜서 우변에 있었던 계수들, 동류항끼리 정리만 해주면 될 거거든요. 자, 여기를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의 4 플러스에 3x의 제곱 플러스에 6x에다가 8x 플러스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정리해보면 4x의 제곱 플러스에 4x 플러스의 8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 a는 4, b도 4,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서 c분의 a, b라고 하는 값은 8분의 16이니까 얼마? 2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어렵진 않고요. 식이 좀 이렇게 길게 주어져 있으니까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왠지 부담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논수령 1번 문제입니다. 이 논수령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있었던 8560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표들을 이용해서, 표에 있었던 수들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말은 좀 어렵긴 한데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8560이라고 하는 수를 제가 사실은 미리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여기는 4 곱하기에 214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주어져 있는 게 지금 2.1, 2.2, 20, 21, 22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원에 있었던 수를 4 곱하기 100 곱하기 얼마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21.4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0 루트 21.4가 되고요. 주어져 있었던 표관계를 보게 되면 21.4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616이 되는 거죠. 결국 20 곱하기에 4.626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여기 얼마가 됩니까? 92.52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논수령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이 논수령 문제 2번 문제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하려고 한대요. 근데 A는 X의 계수를 잘못 보았고요. 그리고 B는 상수항을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A에서는 X의 계수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1차항 계수가 잘못돼서 상수항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A가 계산한 것을 우리가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마이너스 8은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b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계산을 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얘를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의 7x 플러스의 12라고 주어져 있고요. 상수항을 잘못 보았으니까 1차항의 계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을 해주게 되면 a와 b가 인수분해해 준 식은 x제곱 플러스에 7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이런 2차식이 될 거고요. 얘를 바르게 인수분해하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8에 x 마이너스의 1이라고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어떤 친구가 어떤 내용을 잘못 썼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8을 쓰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7x를 써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후에 2차식을 다시 작성을 하고 풀이를 해줘야 풀이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논술형 세 번째 문제입니다. 논술형 세 번째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A와 B인 원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둘레 길이 합이 30파이고요. 그리고 넓이의 차가 150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각각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도형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A,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 A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갈까요? 2A파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B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2B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갈 거니까 그러면 둘레 길이 합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2파이로 묶어내게 되면 A 플러스의 B가 30파이가 되겠고요. A 플러스의 B는 15라는 것을 구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넓이의 차가 150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A제곱 파이 마이너스에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줘야 되니까 넓이의 차를 구할 겁니다. 이 넓이의 차는 얼마? A제곱 파이 마이너스에 B제곱 파이가 되는 거여서 파이로 묶어내게 되면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어? 우리는 이 값이 150이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150파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의 B가 A-의 B가 얼마라고요? A-의 B는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왜? A 플러스의 B가 여기 15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얘를 실제로 서술형으로 작성을 한다면 한 줄 더 쓰셔야 됩니다. 파이 곱하기에 15에 A-의 B는 150 파이만큼이 되는 거여서 A-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1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두 널빤지 길이, 둘레 길이의 차를 구하래요. 둘레 길이 차라는 얘기는 자, 큰 원의 둘레는 2A파이였었고요. 작은 원의 둘레가 2B파이였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2파이에 A-B가 되니까 어머나 A-B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었거든요. 결국 여기 얼마가 됩니까? 20파이라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얘는 원의 넓이를 구하고요. 원의 둘레도 구하고 간단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점이에요. 서술형 문제 풀이 과정이 7점이고. 됐죠? 차근차근 써주세요. 우리 논술형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논술형 문제의 네 번째는요. 논술형 4번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A 값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실수가 5-의 루트 7의 값을 정수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이 정수 부분을 A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찾아가는 방법은 먼저 우리 루트 7이 어떤 수인지부터 관찰을 하는 겁니다.
루트 7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죠. 왜냐하면 2라고 하는 것은 얘는 루트 4, 3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9가 될 테니까.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양변에 어떻게 줍니까? 마이너스 값을 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5 마이너스 루트 7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5 마이너스의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은 3보다 작고 5를 써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2보다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결국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a는 2라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지금 1번 문제, 4번의 1번 문제를 이렇게 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7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7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은 얘는 어떤 값과 동일한 값이죠? 루트 63과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3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은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반드시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값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7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거야 지금 전체 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은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죠? 4보다 작은 값이죠.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b는 어떤 거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에 3 루트 7에서 어떤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3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우리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소수 부분은 결국 3 루트 7 마이너스에 7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어떤 값입니까? a-의 b의 값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3번 문제는 a-의 b의 값을 찾는 거니까 a는 2였고요. 마이너스에 3 루트 7 마이너스에 7이죠. 결국 여기는 2 마이너스에 3 루트 7 플러스 7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9 마이너스에 3 루트 7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제곱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식 계산할 때 부등식 관계 쓸 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논술형 5번 문제입니다. 논술형 5번 문제는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집의 평면도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쵸? 정사각형 모양이고 전체가 80이었대요. 그러면 우리 이 전체를 a라고 놓으면 a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8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a가 양수값이니까 a라고 하는 건 루트 80. 루트 80은 4 루트 5라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값은 우리는 4 루트 5라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해놓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방 A는 정사각형이었는데 이거 넓이가 지금 20이래요. 이거 넓이가 20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x라고 놓으면 x제곱이 20이니까 얼마? 여기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써야 돼요. 방 A의 한 변의 길이를 x라 한다면 방 A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은 20이어서 결국 x가 얼마라고요? 2 루트 5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x도 역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결국 이제 우리는 이 문제풀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도에서 방 A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세로의 길이 여기도 역시 얼마가 되는 거죠? 이만큼 2 루트 5, 여기가 2 루트 5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방 B는 넓이가 얼마래? 주방과 방 B는 넓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었던 도형과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2 루트 5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방 B에서, 얘는 방 A에서 봤고요.
방 B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2 루트 5y가 10이라는 것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결국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6 루트 5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요만큼이 이 y가, 여기 y가 얼마라고요? 5분의 6 루트 5. 5분의 6 루트 5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만큼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답부터 한번 써볼까요? 여기 1번에 A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A의 길이는 2루트 5였었죠. 여기가 2루트 5. 그리고 B는 얼마입니까? B는 5분의 6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욕실의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욕실의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욕실에서 잘 보시면 이 욕실의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욕실의 세로의 길이는, 자, 여기 2번이라고 쓰고요. 욕실의 세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4루트 5였으니까 4루트 5에서 얼마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4루트 5에서 2루트 5와 5분의 6루트 5를 빼주면 되겠죠. 2루트 5 플러스에 얼마? 5분의 6루트 5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얘를 정리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2루트 5 마이너스에 5분의 6루트 5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는 5분의 10이 되니까 여기 5분의 4 루트 5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이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가로의 길이는 전체 넓이 관계로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방 A의 넓이가 20이었고 거실이 30, 주방이 10이고 여기도 1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죠? 80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우리 욕실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욕실의 넓이는, 자,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기가 5야, 5. 욕실 넓이 80에서 이 값들을 모두 빼버리면 되죠. 80 마이너스에 얼마? 74만큼 빼주면 이게 6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욕실의 세로의 길이가 5분의 4 루트 5 곱하기에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그냥 스몰 b라고 놓겠습니다. 스몰 b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럼 결국 b는 얼마? 얘를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 3이 될 거고요.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2루트 5분의 15가 될 거고요. 얘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3 루트 5가 되겠죠. 결국 여기에서 욕실의 가로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5 5가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세로의 길이는 여기 구했었죠. 5분의 4 루트 5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구해줘야 되는 건 거실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야 돼요. 거실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세로 방향의 길이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구했잖아요. 아까 구했었나?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만큼의 길이는 4루트 5에서 5분의 6루트 5를 빼주면 되겠죠. 결국 이 거실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거실 세로 방향의 길이는 4루트 5에서 마이너스 5분의 6 루트 5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5분의 5사 20이니까 14 루트 5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요 길이가 지금 여기 있었던 이만큼의 길이가 5분의 14 루트 5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 이쪽 가로 방향의 길이도 구해줘야 돼요. 이 가로 방향의 길이는 똑같잖아. 그럼 이 가로 방향의 길이는 어떻게 갈까요? 거실 가로 방향 길이는 4루트 5에서 얼마만큼 빼주면 되겠습니까? 4루트 5에서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3 루트 5였으니까 4루트 5에서 2분의 3 루트 5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 정리해보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국 여기는 2분의 5 루트 5라고 우리가 쓸 수 있나요? 2분의 5 루트 5라고 쓸 수 있나? 맞아요? 지금 정리해보면 2분의 8에서 정리해보면 이게 됐다. 그치? 근데 우리는 이 값들이 각각 똑같은 길이가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 값을 일단 어떻게 해줘? 더해줘야 되겠죠. 가로와 세로의 합은 가로와 세로 방향을 더해주게 되면 10분의 얼마? 28 루트 5 플러스에 25 루트 5만큼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돼요? 2배를 이렇게 해줘야 돼. 둘레 길이는. 왜냐하면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이 같이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5분의 53 루트 5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방의 넓이 관계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낸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단 무엇을 빼놓지 말라고요? 풀이 과정 쓰는 거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분의 53 루트 5.